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법정지상권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하고요. 질문이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오냐면 설명을 해볼게요. 자, A라는 토지주가 있고 B라는 건물주가 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런 경우에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선순위라고 해요. 선순위. 천순위라고 해야지 얘기가 되겠죠? 선순위.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A라는 토지주하고 A라는 건물이 있어요. 똑같은 소유자의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임차인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그런데 이상하게 토지만 경매로 나와서 B가 낙찰을 받고 건물 A는 그대로 있고 임차인도 역시 그대로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도 토지가 경매가 나왔을 때 우선변제권은 있어요. 우선변제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예요. 우선변제권은 있어요. 대항력은 토지 낙찰자한테 대항력은 없어도 자기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그죠?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B한테 낙찰받았어. 그러면 낙찰 금액에서 이 임차인이 일정 부분 받아가겠죠. 그래서 뭐 1억인데 1억밖에 못 받았어.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나머지 5천 원 그대로 따로 남은 거죠. 그러면 자, 언젠가는 이 B가 이 A 건물까지 경매를 넣겠죠. 그죠? 그러면 자, B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 임차인 권리도 이 건물에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왜? 법정지상권이 합법적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에 임차인이었으니까, 또 토지 소유주도 같았으니까. 그죠? 그럼 이 임차인은 이 피낙찰자에게 자기 권리를, 돈을 다 받을 때까지 버팅길 수가 있는 거죠. 돈 다 달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깐 정지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A 경우가 A가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B가 됐을 때도 이 임차인은 못 받은 돈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이 건물의 낙찰자인 B한테도 주장할 수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면 우선 변제권도 있고 대항력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B가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있어요, 여기. 선순위라고 했죠.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했죠.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자, 토지만 경매로 나왔어요. 토지만 경매로 나와가지고 이걸 B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처음부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죠. 그죠? 처음부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임차인도 역시 퇴거 청구 대상이에요. 그죠? 철거 청구, 건물을 철거할 테니까 당신 나가라 라는 어떤 퇴거 청구 대상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요, 이 토지 낙찰자인 C한테 대항을 못합니다.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그죠? C한테는 아무런 한 푼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B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 결국에는 경매로 넘어와서 D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도 또 그대로 그냥 이 임차인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있겠죠. 이 임차인이 그대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자, 이 임차인은 이 D를 상대로 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나요?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죠. 이 건물이 근원 없이 지어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C는 이 낙찰자에 대해서, 그죠? 이 낙찰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임차인한테는 점유이전 가처분을 신청해 놓고, 그죠? 퇴거 청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의 임차인은 사실은 구제받지 못합니다. 이 건물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인 건물인데 이 임차인도 그럼 불법행위하고 같이 동조자네? 그건 아니지만, 그런 뜻으로 설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정이 사건이 성립하는 물건을 내가 들어가냐, 임차인이 있냐, 아니면 법정이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에 임차인이 있냐, 그거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낙찰받을 때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정이 사건이 성립하는 물건,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 B라는 사람이 이제 토지부터 낙찰받았어. 그 다음에 A 또 임차인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B가 또 이제 이 임차인인 상태에서 경매를 넣어서 B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이 B라는 사람한테 일정 부분 받았고, 그죠? 받았겠고, 또 여기서 일정 부분 받겠죠. 못 받은 것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법정기 사건이 성립하는 물건을 낙찰을 받으려고 할 때, 저는 뭐 너무 무서워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권리 분석만 잘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A가 돈을 많이 받았어. B한테 받았어. 배당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돈이 이제 일부 남은 거 아닙니까? 이 임차인한테는요. 그러면 적정 가치 계산해서 우리가 입장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은 뭐 이걸 인수해야 되냐 안 해야 그런 게 또 물론 중요하지만, 법정이상 성립하면 인수해야 돼요. 그죠? 토지에 대한 낙찰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은 없지만 우선 변제권은 있고, 그죠? 건물에 대한 낙찰자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다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 낙찰을 받고 법정에서 성립하는 물건이요, 이런 경우는 저한테는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내가 물어줘야 할 돈이 적으니까. 그죠? 내가 물어줘야 할 돈이 적으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런 그 건물을 C, D로 바뀌었다. 그럼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저한테 퇴거 청구입니다. 퇴거 청구 당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건 하나 볼게요. 이게 낙찰 받은 물건이거든요. 2020년 4월달에 낙찰 받았던 물건인데, 소유자는 손 누구, 채권자는 한 땡땡인데, 자 볼게요.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예요. 토지의 근저당 설정 당시에, 이걸로 설명해야 되겠네.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보니까 제가 그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2016년 6월 달에 착공을 했더라고요. 그럼 건물이 있다라고 간주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이때 당시 손땡땡이었어요. 손땡땡. 시읒이라 그냥 A라고 해요. A. 건물 소유자는, 소유권 보존은 김씨였어요. 그러면 법정이상은 성립 안 되죠. 법정이상은 성립 안 됩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제가 좀 빨리 내려서 안 보였지만 임차인이 있어요. 여기 임차인이. 그럼 이 임차인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건물 철거 청구 위기에 놓여 있는 임차인은 권리는 구제받지 못합니다. 토지 임차인, 예를 들어 제가 경매사령관에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사령관에 낙찰을 받아서 토지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임차인이 있는 김땡땡님의 임차인이 있고요. 김땡땡님의 건물을 이제 경매 청구할 거 아닙니까? 어떤 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소송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소송을 해서 이 건물을 경매를 두면 이 임차인도 역시 구제받지 못합니다. 저한테 대항도 못하지만, 그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은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후순위 임차인인데 그래도 뭐 후순위 임차인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제 법정이상권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 가셨죠?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법치권이 성립되는 물건은요, 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우선 변제권도 있고 또 이 건물에 대한 우선 변제권 대항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받을 때는 이분이 임차인이 토지에 대해서 배당받고 또 건물에 대해서 배당받았다면 우리가 더 저렴하게 배당받을 수 있죠. 그런데 법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들은 권한이 없다, 권리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되셨나요? 조금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급 이상 분들은 뭐 그러네 라고 쉬울 거라겠죠. 감사합니다.